마이스 라이브 마이스는 살아있다 김유림입니다.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스크립트 없이 말씀해 주셨고 바로 진행했던 건데 워낙 말씀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다소 좀 길긴 하지만 원문의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평소 드레스 코드가 아무래도 스포츠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요. 이제 갑자기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들이대니까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며 자켓을 구해서 입고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요. 저하고는 라오펑효라고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요. 중국 스포츠산업연합회의 부비서장인 원지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中国体育用品业联合会呢，成立于1993年。最早呢，我们是在国家体育总局的中国国家体育总局的直接领导下，承担了这个行业领导的职能。我们是在2017年1月1号正式独立的，就是作为一个独立的法人单位正式独立运行，已经从国家体育总局的第一批的行业协会改革呢脱离出来。这3年我们独立已经3年了，主要承担几项比较重要的工作职能。第一项呢，就是由我们继续来承办中国国际体育用品博览会，这是我们的第一项职能。第二项职能呢，就是承担我们中国体育用品行业的这个标准的制修订工作。同时呢，我们也是中国国家体育标准化委员会的直属单位，我们有一个中国体育用品标准化技术委员会的秘书处，就在我们的这个体育用品业联合会里面，由我们承担这项国标的申报，包括我们现在有这个权利直接这个启动团标的工作。围绕这2项工作呢，我们主要承担几方面的这个工作任务。第一方面呢，就是协助政府搭建与企业与行业的这个桥梁和平台，为企业做他们想做的事情，为政府呢出谋划策，做政府想做而不能做的事情。一方面呢，协助政府了解企业、了解行业最新的动态，制定产业有关方面的政策，制定有关的扶持政策，制定有关的这个推广政策。同时呢，也把企业和行业的一些困点、难点的问题收集上来，协助政府更好的做出决策。我们更多的起到一个平台的作用。同时在这些具体的工作之中呢，我们也协助的地方的体育部门、地方政府做产业规划，去做这个政府的这个参谋的作用。同时呢，明年呢，这个中国的这个国家体育总局呢，将进行协会化改革的最后一步。我们有很多的行业协会都会脱钩，都会独立出来。我们现在也正在积极的协助这些计划脱钩、正在脱钩和已经脱钩的行业协会，做更多的比如说标准化的工作，做一些市场的这个引领的工作，包括协助他们在体博会期间做很多的推广的活动。这就是我们目前主要做的一些工作。2017年1月1号这个独立运行以来呢，我们把我们现在的这个运行结构呢，跟以前在政府部门的时候呢做了一些调整。首先在联合会呢，我们有理事会，理事会呢带领全体会员代表大会，全体会员呢就是由我们所有的体育用品企业，目前我们有800多家会员，有理事单位呢70多家，我们有副主任将近18家这个副主席单位。在企业会员的这个积极性，我们成立了7、8个专业委员会。就是由企业委员发起，由他们来做主任委员，成立一个专业委员会。我们目前有武术器材专业委员会、轮滑器材专业委员会、室外路径器材，也就是我们的全民健身器材专业委员会，有人造草专业委员会，还有这个2个事业委员会，一个是这个场馆事业委员会，一个是高校体育教师高校的体育的这个场馆事业公司呢，在过去的2年里面呢，已经举办了大概将近20场的培训活动，为我们很多的这个体育场馆的业主培训如何建造场馆，采用什么样的设备设施来推进工作，做了很多大量的细致的工作。他们也是现在将近2年的时间。我们另外一个事业委员会呢，就是高校事业委员会，我们带着我们的企业会员走到高校里面去，告诉这些高校的教师和体育部的一些采购的主要负责领导，让他们了解什么样是最先进的器材，什么是好的器材，什么是环保的器材。我之前也介绍到了，我们今年新成立的这个认证公司，它主要做的工作呢，就是帮助我们的企业做产品认证和服务认证。这目前就是联合会的一个组织架构和主要的一些通过这些组织结构来进行的这个业务分工，基本就涵盖在里面了。人工智能是一个
很新鲜的话题。我们认为呢，人工智能可能更从另外一个方面讲的，应该是讲科学技术，或者是叫高科技跟体育的应用。这2年呢，实际上中国或者是整个世界的科技，在这个高科技在体育中的应用已经越来越广泛了。从运动员的选拔，从运动员的这个基本的热身训练、基础的训练，包括到高水平运动员的训练、康复，包括一些细微细节的这个动作细节的这个纠正，都已经非常广泛的使用了科学技术，使用了 VR 的影像，使用了这个分析。尤其是在我们现在高水平运动员的这个就是运动损伤后的康复里面，运用到这个高科技和运用到这个人工智能的这些技术呢，非常非常的多。实际上这已经是一个趋势了。对于我们来讲呢，中国一直是一个以制造业为主，或者是以出产品加工为主的这个体育产业的现状。这也是我们从明年开始或者从今年开始未来往前走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产业改革的方向，就是我们要逐渐的从这个加工的初级向高级进化，从这个制造型企业向智能制造型企业转化，同时从生产企业向这个品牌企业做转化。那这个品牌企业和生产企业之间的区别，除了原有的品牌价值以外，我想更多的还是内涵。这个内涵实际上就是科学技术，而这个人工智能也不仅仅是科学技术的全部，它只是其中的一部分。我们可能会更多的从产品的质量、产品的性能、科技的附加值，包括把这个人工智能作为科技附加值的一部分，都会进入到我们的各个领域去。同时在体育领域里面，也是我们重点研发的一个对象。像在今年2019年体博会的这个在上海举办的这个体博会上面呢，我们就专门有一个展区，是这个人工智能或者是科技产品的一个应用。我们有这个可以根据这个人脸的技术识别你的这个身份，包括也有一些动向，可以对着魔镜来锻炼这个身体，来锻炼身体，在俱乐部里面可以纠正你的动作包括我们还有一些模拟器，比如说一些网球的陪练器高尔夫球的模拟器，它都是捕捉人像通过模拟的这些技术来纠正动作。实际上我们用的更多的呢，实际上更多的还是在一些康复领域、一些医疗领域转到这个体育康复领域的一些这个技术。明年这也是我们主推的一个方向。我们明年呢有几个展区里面都会涉及到这个高科技的一些这个展品。第一个呢就是我们的康复板块我们现在正在跟国家体育总局的体科所正在合作，想做一个理疗师的培训的课程培训的这个大会，在那边呢可能更多的这种高科技的按摩也好，理疗的设备和这些数据分析仪会到我们展会来。还有呢，在我们的体博会的这个健身展区呢，也有很多的企业会把他们的智能的健身房系统、新的智能化的这个健身器材包括一些小件的应用，都会放到我们的这个展区里来。同时呢，还有在我们的场馆展区呢，也有一大块板块，现在很多的这个企业都在做场馆智能化、人脸识别技术。它会统计进到场馆里面的训练的人数、人次，在每个机器或者每一个设备上停留的时间长短等等，这些技术都会在我们的体育领域或者体育建筑领域或者体育生产领域都能得到体现同时呢，我们也还计划慢慢的鼓励这些新科技的企业，包括一些软件公司，一些完全做软件的，不是一些生产型的企业参加我们的展会比如说这些场馆的管理公司场馆的运营公司，一些流水线的控制企业，我们都鼓励他们参加我们的展会，增加我们生产企业的科技化，为未来我们这个体育生产企业转型升级做好基础。长远的影响，因为我很小的时候呢在从事体育运动，我从小的时候就是在学校的这个田径队从小学开始就是学校田径队的队员，一直到初中、高中，上大学呢，我是北京体育大学，我学的是运动训练专业。我从小就有一个想法，就是能不能作为国家的奥运选手，夺金牌。但是随着这个训练的时间呢，知道自己的水平达不到当时我就考到了北京体育大学。当时我就有另外一个想法，说能不能做教练员，能带一批运动员出来去做这个中国的奥运选手。当时是大学4年以后呢，我的培训体系里面呢，我是走到的是教师的方向。当2000年我大学毕业的时候呢，当时有了第3个跟体育有关的梦想，就是想能不能参与到中国的这个体育申办里面去。说非常幸运，我就加入到2008年的奥运会的申办队伍，包括一直到奥运会的结束，到2008年结束我把整个奥运的周期都已经工作完了。那在08年之后呢，我就进了国家体育总局，到我们的国家体育总局装备中心工作，从事中国奥会的市场开发。实际上我是从一个运动员到一个
体育训练的这个教师的这个路上，包括到了奥组委作为一个赛事组织，包括最后又到了中国奥会，到了国家体育总局，从事中国奥会的市场开发、特许经营等工作，使得我对体育的整个了解，从竞技体育一直到一个比较泛的这个赛事组织，到了这个市场开发，有了一个比较深入的了解。同时在2011年的时候呢，我进入到这个展览行业以后呢，这个展览本身是一个事务性工作，但是它更多的接触的呢是生产企业、营销渠道。我觉得一脉相承，从我的这个学习，从我的工作经历，一直走到今天，在我回想起来之前的每一步，都为我今天走向了这个单位，或者是走向了这项事业，都做好了很好的铺垫。我现在在跟企业做接触的时候，我有非常多的共同话题，他们的器材怎么使用，运动员会有什么样的反馈他们跟不同的政府部门去做接触的时候会有什么样的话术对方会对他有什么样的反应，包括我们自己这么大的一个展会，要组织展览，要组织观众，要组织贸易对接，有新闻宣传，有活动，有推广能有很多的经验可以借鉴，跟我过去的学习和这个工作经历有非常大的这个帮助当然我还会继续在我现在的新的这个工作岗位上去学习但是我想呢，就我过去的经历对我来讲，现在是一个非常好的积淀。我也非常希望我们的海外的客户，不管您是生产商来参展，还是我们的贸易观众来到中国来采购，我们都希望您的生意兴隆，在中国能找到真真实实的、实实在在的客户，也希望呢能够像我们一样珍惜我们这样的一个合作伙伴，我们一起来为这个您的生意，为我们的生意做更多的工作。最后呢，还要做一句中国的比较传统的话，就叫恭喜发财。 네, 공시파차이. 이건 중국에서 공시파차이 하면은 축복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새해를 시작을 할 때 또 친구에게나 뭐 거래처에 또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니까요. 이런 거 한번 또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파차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핀을 좀 모으고 있는데 이 출처가 바로 원지아 부비서장님이신데요.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이제 굿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은 것들을 또 저한테 이렇게 교환도 하고 주기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핀의 한 80% 정도는 모두 다 출처가 원지아 부비서장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올림픽 같은 그런 국제 행사에서는 이 핀 트레이더라고 해서 핀만 이렇게 가지고 교환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문화로 여기는 것들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중국 국가체육총국,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문화체육부 같은 그런 정부 부처인데요. 산하에서 직속으로 운영을 하던 기관들을 모두 다 이제 민영화를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이제 내년쯤 되면 대부분의 모든 기관 협회들이 민영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지아 부비서장님을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 저희 연합회에는 다양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분들이 운동선수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탁구의 전설로 불리우는 덩야핑 선생님께서도 이제 명예주석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체조 영웅, 북경의 이제 체조 영웅이죠. 리닝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부주석이시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경력의 스포츠 스타들 또는 뭐 스포츠 정책가들, 이런 분들이 대거 저희 연합회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원지아 같은 경우도 이제 북체대, 메이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한국체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는 대개는 이제 북체대 출신들이 이쪽 스포츠 기관이라던가 기업에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편인데, 또 선수 생활을 하다가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포츠 정책까지 아우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주변에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있는 선수였던 그런 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엘리트 스포츠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대회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이렇게 냈던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 중에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은퇴를 해도 너무나 젊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시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막막해하는 그런 동생들 모습 보면서 이런 소중한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스포츠 외교나 스포츠 마케팅, 뭐 이런 글로벌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이미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뭐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력이 돼야지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력, 어떤 뭐랄까 그런 지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승부근성을 요하는 어떤 심력, 의지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서 이런 뭐 운동 선수들, 이런 젊은 운동 선수들의 어떤 그런 진로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 플러스 스포츠의 중요성은 저희 연합회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체육총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차이나 스포츠쇼에 이제 참관을 오셨던 체육총국의 국장님은 이제 그 장관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새로 나온 게 무엇이냐, 하이테크랑 접목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기술이 적용된 것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정부의 어떤 그 정부 지원 정책과 더불어서 조달 시장에 있어서도 학교 체육에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뭐 달리기, 뭐 뜀틀, 뭐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아이들이 뭐 모바일 기반으로만 생활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미를 이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라고 하네요. 어떻게 디지털과 접목을 해서 보다 재미있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환경,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한국하고도 접목을 해서 좋은 정보도 교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한국의 또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또 한국에 없는 것들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중국 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 지부를 맡고 있고 중국의 스포츠 관련된 정보라든가 보고서 그리고 정책 등 또는 뭐 기업에 이르기까지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아이디어와 또 기술을 접목을 한 많은 그런 스포츠 제품들이 중국에 진출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